2015년 9월 22일입니다. 네, 야간 공개 교육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전류 이상현 또는 풍문 간파로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과 같은 카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폭스바겐 사건이라든가 유가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다시 한번 IMF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현재 나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매를 좀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하기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 여러분들 지금 뭐 2015년도 매매가 좀 힘드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대로 뭐 버티신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었다라는 평이 좀 많거든요. 2015년이.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요. 그나마 호재가 하나 있죠. 이 추측성 기사인데 이거 오늘 저희 뉴스에도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 인상이 9월 달에서 미뤄졌잖아요. 그쵸? 예, 동결로 결정이 났는데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12월 달에 안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내년 4월로 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내년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것과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대립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건이 터지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예? 악재가 터지면 꼬라박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애매한, 정말 그렇지 줄다리기 그런 애매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방어적으로 매매를 할 거냐? 저는 당연히 방어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공사판에도 나와 있잖아요. 안전제일. 하한가 맞고 떨어지는 보도블럭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전제일 그 모자 쓰는 방법밖에 없죠. 무조건 안전제일 모자 쓰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도. 언제든지 오버행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하나가 아니죠. 네. 오늘의 시장 풍문들. 9월 23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입니다.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침태양님, 네, 제리큐님. 핫이슈. 금리 인상. 한전부지, 노후 건물, 암세포, 메르스, 조류독감, 환절기, 아토피, 섹스로봇, 블랙프라이데이, 가을 가뭄, 싸이, 아이유, 디데이. 자, 우리 회원님들 어떤 것들이 생소할까요? 네. 어떤 키워드? 이 키워드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검색 키워드들이고, 이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 자본이 이러한 업종으로 쏠리게 되면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바로 테마가 됩니다. 테마.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 테마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생소한 거 없어요? 다 알고 계신 겁니까? 금리 인상. 여러분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내년 4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내년 4월까지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한숨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한숨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11월 1일부터 종목 정리 시작해야 돼요. 네? 11월 1일부터 종목 정리 시작해야 돼요. 종목 정리를.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다 던져야 되느냐? 아니죠. 금리 인상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사면 되죠. 그렇죠? 그건 간단한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고 나라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하면은 그 금리 인상으로 덕을 보는 이자연놀이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들을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9월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싶어서 종목들을 보유를 했지만 12월 달에 또 확정 얘기가 나오면 정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다시 또 내년 4월 얘기가 나오면 또 들고 가는 거죠. 줄다리기 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뭐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뭐 그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한전부지. 자, 이건 왜 나왔을까요? 회원님들. 한전부지에 현대차 사옥이 올라갑니다. 115층인가요? 엄청난 건물이 올라가요. 그랬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겠죠.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원초적으로 생각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건물을 115층 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폐기물이죠. 폐기물. 왜? 한 점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재성아, 그대가 바라는 영혼님. 예. 안 그렇습니까? 미라클님 정답. 예.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부수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수고. 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들 일단 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다음 키워드가 노후 건물입니다. 노후 건물. 이게 좀 애매해요. 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갖고 제가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고 예, 뉴스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제 잘못은 제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후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80년도, 90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낡은 건물들 많이 보이시죠? 예.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막 한창 그때 지었던 건물 있죠. 1970년, 1980년, 1990년. 그때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거의 대부분 다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나라 지진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영화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150억 규모로 들인 디데이라는 드라마 거기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진 빈도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무려 4배, 5배 증가를 하고 있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후 건물들이 대부분 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지진 좀 크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무너지겠죠. 예,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노후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은 아파트 수명은 30년이래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1999년도 2000년에 지어놨던 오피스텔은 15년 지난 오피스텔이면 그럼 지금 똥값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 조사를 해보고 뉴스를 보니까 2005년도인가? 2000년도 들어와서 지은 아파트들은 50년에서 70년 정도를 살 수 있대요. 예. 옛날에 지은 건 30년. 그러니까 지금 뭐 1995년도에 준공한 것은 조만간 이제 리모트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식. 네, 그래서 노후 건물들, 우리나라가 예전에 지어놨던 많은 건물들이 조만간 재건축을 하거나 부셔야 된다. 아니면은 뭐 다시 뭐 해가지고 살던가. 예,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뉴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예, 암세포. 예, 암세포. 우리나라 대학생이 기가 막힌 지금 하나를 연구를 해놨어요. 예, 일단 뭐 뉴스 그렇죠. 예, 그때도 엄청 큰 얘기였죠.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뭐 갖고 있었다는 그 문제가 된 아파트. 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네, 암세포 뉴스 많이 나왔죠. 메르스 신혼여행 갔다고 그럽니까? 중동에 신혼여행 가갖고 낙타 타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야, 신혼여행 중동 가기 어려운데. 자, 지금 여러분들 나는 결혼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로 신혼여행을 가겠다. 1번. 자, 사우디로 신혼여행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예, 아무튼 뭐 뜻이 있어서 거길 갔겠죠. 그렇죠? 그 백패킹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백패킹.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뭐 이 127시간인가 124시간인가 혼자 뭐 백패킹 갔다가 뭐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일가족이 사막에 여행 갔다가 그 전원 다 사망한 것도 있었고, 맞나? 그리고 그 뭐지? 영화 중에 그 탐 크루즈 와이프 누구였죠? 아,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실종되는 영화인데 사막에서 그런 영화도 있고. 이거 혼자 갔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여행 갔다가 사고가 좀 많이 나는가 봐요. 영화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예. 메르스 다행히도 음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독감이 터졌죠, 여러분들. 네, 조류독감이 확진이 되면서 오늘 조류독감 관련주가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지금 환절기에요, 여러분들. 피부질환, 아토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민감하실 겁니다. 지금 가렵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화장도 뜨고. 네, 당연히 이런 환절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피부 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이런 종목들 괜찮겠죠? 네, 우리도 당연히 거래를 했고. 자, 그리고 섹스 로봇, 이 로봇 관련주들, 일단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은 뭐였을까요? 예,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로봇스타를 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 몇 개가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메르스,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고 예, 안 좋았잖아요. 막 주가 빠지고 메르스 때문에 야 메르스 때문에 똥 됐다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참 소비가 너무 안 일어났죠. 대신에 이제 온라인 결제, 전자결제 이런 쪽이 좋아갖고 그 관련주들이 대신 올랐고 쇼핑몰들이 그렇죠. 예. 블랙 프라이데이 전자제품이라던가 다양한 상품들이 엄청 저렴하게 나옵니다. 반값 이상이라고 그러죠. 뭐 70% 할인한다 그러니까 날짜 잘 보시고 여러분들 근처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지점 가셔가지고 이번에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예, 저렴하게 사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을 가뭄 올해는 정말 가뭄이 심했습니다. 저희가 젠트로 거래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젠트로를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방으로 예, 했는데 재미는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은 그냥 푹푹 안 찔러주고 예, 그냥 라인만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입맛만 다셨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지난번 가을 가뭄주들은 대박을 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싸이, 아이유 신곡 발표 예정, 그렇죠? 아이유는 거의 확정적이고 싸이는 이제 신곡 작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안무만 짜면 된대요. 안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디데이 서울에 대지진 나오는 드라마인데 예, 요거 지금 뭐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50억 질렀는데 진짜 150억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는 확실한 건 몰라요. 예, 일단 질렀다고 하는데 네. 자 이렇게 키워드들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 뉴스들 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자 뉴스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됩니까? MK님 예, 그대가 바라는 영혼님 예, 뉴스만 계속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항상 우리 스탭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방송은 매주 예, 바로 찍어주네. 네. 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필기구, 그리고 계산기,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은 교재를 준비하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 때 검색을 해보세요. 금리 인상이면은, 금리 인상 반사이익 검색해보고, 노후 건물이면은, 부수면은 당연히 폐기물이죠. 그럼 폐기물 관련주 뭐가 있는지 검색해보고, 암세포라고 얘기하면은, 암세포 관련주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조류독감이라고 얘기하면 조류독감 관련주라고 네이버에서 치시고 보시고요. 아토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인터넷 뉴스창에다 아토피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그 관련주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서 HTS를 킨 다음 그 관련주와 비교를 해보세요. 투매출원 매매기법 중 기준봉 1% 종가법에 해당이 되는지,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에 해당되는지, 저가주 주가방어에 해당되는지, 초병서로 넘어가서 정문법, 후문법, 낙하법에 해당되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방송 듣는 도중에 종목이 눈에 매지가이처럼 촉촉촉촉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예? 눈에 그냥 쑥쑥쑥 들어와야 돼. 매지가이 보듯이 뿅 하면서. 예. 제 교육은 그렇거든요. 제가 저녁에 하는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뉴스를 읽어드리고 이 뉴스가 마음에 들고 이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 기법서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 기법서 합본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책은 실시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책을 어떻게 업데이트합니까? 그 내용들을 예,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계속 예,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분석, 뉴스 분석을 들으면서 교재랑 맞춰보면서 예,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예, 이해가 예, 빠르실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 보도록 할게요. 연준 연내 금리 인상 멀어지나.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인사들이 일단 연내 금리 인상 발언과 달리 그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평가죠. 이번에 전문가들이 또 맞췄어요. 안 될 거라고. 12월 회의는 이런 점에서 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9년 만에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완전 핵폭탄 같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때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 현재 주가의 마이너스 30%에서 40%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죠. 예. 대규모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MK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자, 이 뉴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이번 12월 달에 안 되면은 4월 달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3월 달부터. 예.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예, 전망 여러분들이 보시고 달력에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를 미리 해놓으세요. 2100년쯤 부산에는 해수욕장 사라진다. 부산 부산에 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해운대 앞에 그 아파트 촤 예,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제 뭐 야경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있는데 2100년에 해수욕장 사라진대요.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거래하면 될까요? 자, 우리 회원님들, 그렇죠, 마린시티. 자, 100년 뒤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 거래할까요? 네, 여러분들 폐기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야죠, 여러분들. 2100년인데 그러면 100년 동안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이런 뉴스는 주식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2100년이잖아요. 지금 2015년이거든요. 85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이런 뉴스를 보고 뭐 모래 관련주, 새만금 관련주, 뭐 바다, 예,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는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네. 현대차그룹 10조짜리 한전부지, 예, 진짜 주인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한전부지 주인 된대요. 예, 한전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부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폐기물 업종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거래한 종목이 있었죠, 여러분들. 예, 코엔텍. 그리고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코엔텍 거래했었죠, 우리가. 이 뉴스 때문에 거래를 했잖아요. 이 뉴스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KC 그린홀딩스, 요것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거래를 했죠. 이 종목들 말고도 또 있죠. 뭐 KG ETS, 그리고 뭐 인선 ENT, 이런 종목들 우리가 또 인선 ENT 공략을 했고, 네.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건 뉴스 잘 살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뉴스 잘 살피면서 공략을 하시고요. 날짜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대차그룹 10조짜리 한전부지 진짜 주인이 된다. 25일 잔금 납부 완료 예정. 115층짜리 사옥을 짓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25일 마지막 잔금을 내고 10조 원짜리 옛 한국전력 부지의 진짜 주인이 된다. 현대차그룹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별 분담 비율은 현대차 55,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5.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정말. 요거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노리고 계시고. 노후 건물 시설 개선 촉구 관련 뉴스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너무 노후가 되었다. 대구 지역 경찰관서 27%가 노후 시설 개선 촉구, 세무서 청사 노후 심각, 근로장려금 부정도 급증. 네. 대구 30년 이상 노후된 경찰관서 35곳 심각. 광역 상수도 절반 노후화, 싱크홀 피해 우려. 2030년.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노후가 심각하다. 당연히 손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젠트로도 거래했다가 뭐 이것도 거래했다가 막 계속 노후된 상수도부터 건물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왜? 조만간에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러분들 조만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지진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90년대보다 지금 4배나 급증했다 그러죠. 지진 빈도가. 물론 이제 여진 약한 거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물들이 점점 낡아지고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 수명은 27년이래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기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사가. 그럼 우리가 여기다 다른 거 한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봤습니까? 보셨으면 1번. 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파트 수명, 아파트의 수명 30년이라는데 장차 아파트를 철거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수명,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20년에서 30년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폐기물 무진장 나오겠죠. 독성가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됐다니까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이 종목들은 이제 딱 관심 종목에 놔뒀다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거래를 해봐야 되겠죠. 단타 뭐 이런 게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물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 시즌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춘천 메르스 의심 20대 여환자 2차 검사도 음성. 다행이었죠. 추석 앞두고 AI 비상, 담양, 광주, 전통시장 AI 확진 판정.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전남 일대에서 조류독감이 번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나주와 강진에 이어 오늘은 담양과 광주의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이 적막하기만 합니다. 닭장과 오리장은 텅 빈 채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류 분변을 검사하던 중 광주와 전남 담양의 시장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했습니다. 두 시장은 2주간 폐쇄된 채 긴급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재래시장 가공육 잡으면 약 30% 인원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직종까지도 같이 활성화될 수가 없죠.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전남 나주와 강진의 오리 농장 두 곳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AI가 북상하며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당국은 나주와 강진 농장의 오리 14,0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전남과 전북 위험 지역의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추석 연휴입니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AI가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철새도 걱정거리입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철새가 날아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이나 이런 것들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걸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고 비성객들에게는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 사정일 수도 있잖아요. 조류독감 때문에 고향 못 간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여러분들. 조류독감 때문에 고향 못 간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류독감 터졌어? 아유 세차하면 안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왜 세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류독감 이거 하면요 그 군데군데서 그 약을 뿌려요. 약을. 그래서 세차하고 지나가잖아요. 하루에 한 4-5번 쪼일 수도 있어요. 약 무진장 뿌리거든요. 아이고 세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조류독감에 대한 교육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과거 유튜브 자료 살펴보시면은 거의 조류독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장나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자고 하면은 너무 길고요. 일단 조류독감이 터졌습니다. 관련주들 날아다녔고요. 추석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더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조류독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추석 끝나고도 어쩌면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 같은 건 당연히 안 되죠. 이제 발생했고 이제 추석 대규모 이동이 곧 있으니까 당연히 단타 매매로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 여성 암 발생률 1위, 여성 대장암 경계령. 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 대학생이 암세포 증식을 막는 바이러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제 난리 나겠는데요, 이거. 지금 뭐 다 달라붙을 거 아니야. 국내 대학생이 암세포만 골라 없애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바이러스를 개발했습니다. 한양대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3학년 신경섭 씨가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바이러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단하죠. 자, 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한창 면역력 떨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고 해서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 관련주들이 지금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별로 반응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암 관련주들이 또 들썩들썩하죠. 들썩들썩. 그래서 이제 내일 하나 거래하려고 뽑아놨어요. 내일 암 관련주 하나 거래해보려고 뽑아놨습니다. 자, 암 여러분들 또 이것도 궁금하시니까 뉴스 또 읽어보시고요. 환절기 민감성 피부 관리법. 환절기가 왔어요.
환절기 때 여성분들이라던가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은 굉장히 가렵고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어떤 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환절기가 왔다. 가렵다.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당연히 주가, 장부 가치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주가도 올라가고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예, 거래를 했고, 자 아무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팜 같은 거 그렇죠? 네오팜 잠깐 볼까요? 자, 뉴스, 키워드와 이런 종목들을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자, 아토피라는 뉴스가 나왔대요. 아토피라는 뉴스, 피부질환 치료제는 지금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환절기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오팜.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요게 기준봉입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는 손절했네요.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기준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아닐까요? 자,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건 기준봉이야. 이건 기준봉이 아니야. 왜? 그렇죠. 예, 거래량은 항상 전일을 압도하거나 많아야 한다. 이 룰을 절대 어기셔서는 안 됩니다.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쵸? 거래량. 그러니까 기준봉 만들고 찍고 반등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 떨어지죠. 기준봉 만들고 무너지죠. 그쵸? 거래량 터지고 기준봉 나오죠. 찍고 반등 나오죠. 맞잖아요. 여기 반등 안 나오고 반등. 확실히 9번 지을 수 있죠.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간단한 거 여러분들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전일보다 많다, 적다, 많다. 많으면 반등 나오고 적으면 안 나오고 많으면 나오고. 요거를 예, 여러분들 쉽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봉에다 줄 하나 쭉. 자, 이렇게 줄 꺼놓고 지지와 저항 확인. 저항, 지지, 돌파. 다시 한번 지지. 자, 역할교대, 저항, 다시 돌파, 눌림, 상승. 자, 대충 그림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 예, 우리가 사이트 카페에다가 기록해놨던 대로 상단 매수, 중단 매수. 그렇죠? 그리고 상승, 수익 실현. 자, 그럼 네오팜은 왜 아토피, 환절기 관련주냐? 회사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기업 교현 들어오고. 예,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제가 비즈니스 부분 보라고 했죠. 이 회사는 보습제. 그렇죠. 피부 건조해지니까. 그리고 아토피 보습제.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환절기, 아토피. 바로 뉴스에 있는 대로 나오죠. 그리고 물티슈. 물티슈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 원료. 엄청나게 쓰이는 시즌이 왔잖아요. 그렇죠. 늘 교육하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예, 상략을 할게요. 그리고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 말고도 다양한 의약용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러니까 네오팜 같은 거를 거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한 회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낙하법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공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막 연습할 때부터 막 하시면은 예,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월달 한국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자, 백화점 마트가 50에서 70% 세일한다고 합니다. 이참에 저도 TV 하나 바꿀까 싶어요. 지금 집에 40인치 TV가 예, 있는데 단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았고 50인치로 지금 업그레이드 할까? 예, 지금 제 방에 그 TV 좀 바꾸려고요. 네,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에서 2주간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정부는 기존 세일 폭에 5%에서 10% 이상 추가 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옛날에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무슨 재화 이렇게 막 양복도 있고 쿠폰을 받았어요. 아니 5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만원짜리 구두 할인 티켓을 주는 거예요. 예, 5만원짜리 샀는데 여러분들 5만원짜리를 샀는데 10만원짜리 구두 할인 티켓을 주더라고. 그래 갔죠. 예, 갔는데 구두가 20몇만 원씩.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한 10몇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가격 보니까 뭐 20몇만 원씩.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사하려고 예,
제품마다 전부 다 10만 원을 다 올리고 10만 원짜리 할인 티켓을 주는 거예요. 원래 16만 원인데 원래 16만 원인데 26만 원을 올려놓고 10만 원짜리 할인 티켓을 주는 거지. 그럼 마치 10만 원 할인 받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전국적인 세일 행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메르스 여파로 소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활성화를 시키자, 소비주를 다시 한번 소비 심리 한번 발동시켜보자 해서 열리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 폭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이렇게 리스크 쭉 나와 있죠. 여기 보시고 한번 할인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하겠죠.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거대 로봇 개미를 본 개들의 반응, 로봇에 대한 이야기죠. 섹스 로봇 논란 뉴스 종합. 제가 3개월 전인가 로봇 관련주에서 로봇스타, 뭐 맥스로텍, TK 케미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이런 로봇 나온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회원님들 혹시? 인조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사람 모양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고 있다 해서 제가 사진과 작동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자료로 다 보여드렸어요. 3개월 전에 분명히 나온다고. 올해 연말 드디어 섹스 로봇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괜찮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일단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820만 원이라고 그래요. 820만 원. 얼굴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몸무게는 27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820만 원에. 그리고 어느 정도 작동도 한대요. 나중에는 이제 3D 프린팅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성의 얼굴을 찍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뉴스 나올 거예요. 봐봐요. 저기서 로봇을 사. 그쵸? 로봇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인물의 얼굴 있잖아요. 그걸 3D 프린팅으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로봇 머리 위에다가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봇 도난 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대신에 그 안에 뭐 아이디라든가 이런 거 막 입력해도 주민등록번호 막 결제 떨어지고 막 해야 되겠죠. 더 웃긴 거는 저런 로봇 온라인으로 입력해놔가지고 무슨 행동하게 하려면은 뭐 많은 결제, 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또 몇만 원 결제, 뭐 계속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하게 시키는데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머리는 엄청나게 돌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아마 지능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그런 로봇가 시작이 됩니다. 올 연말에 820만 원에서 최초 판매되는데 항상 이런 전자제품 나중에 사야 좋던데. 안 그래요, MK님? 안 그렇습니까, 수하우스님? 이런 전자제품은 한 1, 2년 뒤에 사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더 잘 나오더라고요. 통관이 안 돼요? 야, 이거 세관에서 걸릴 수도 있겠네. 자, 일단 뭐 허용 안 된다는 데도 있고 하지 말자는 데도 있고 하자고 한다는 데도 있고 어디서는 개발 반대 운동도 하고 이런 거 만들면은 나중에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인조인간 자동차로 치였을 때 그것도 손해배상 사람처럼 해줘야 되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생길 거예요. 인조인간도 사람이다. 인조인간도 인간이니까 뭐 보호해주자, 사생활 보호해주자. 이런 사람들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자, 위험합니다, 진짜. 그래도 사는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나홀로 세대, 나 혼자족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나 혼자족. 참 나중에 재밌어지겠는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가정을 이룰 테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댐 바닥 드러낸 가을 가뭄, 물 말라 피 마른다.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뭄 피해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상수도 관련주들도 가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요.
아이유 올 가을 새 앨범으로 컴백을 합니다. 주가가 이미 천장에 다 올라 있어서 이거 따라잡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아이유 뭐 나온다 해가지고 뭐 음원 관련주라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기준봉 같은 거 나오면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시되, 뭐 스윙 트레이딩 이런 거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싸이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나온다고 이제 날짜 확정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움직이겠죠. 오늘 뭐 DI라든가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뭐 그런 관련주들은 뉴스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무튼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D-Day 순조로운 출발.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네, 뭐 주인공들이 논란이 되고 하긴 했지만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D-Day 보신 분들 계세요? 서울시에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사건이 터지는데 주인공들이 다 정말 머리가 좋은 의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사건 해결하고 그런 건데, 아무튼 뭐 사람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시청률도 순조롭게 출발을 했대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재난 영화 좋아하거든요. 좀비, 재난, 샌 안드레아스 이런 거 있잖아요. 투마로우 이거 되게 2012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회원님들 일단은 뭐 뉴스들도 좋고 다 좋아요. 헌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 보시면은 이런 종목을 거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 뭐 생각나시는 분들 할 텐데,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상태가 메롱이에요. 지금 유럽 상태가 지금 메롱입니다. 메롱. 보이시죠, 여러분들? 유럽 상태가 메롱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지금 고민되거든요. 저도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전략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는데, 아무튼 회원님들 내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비중을 조금만 좀 줄여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일찍 끝나죠. 뭐 뉴스가 나와 있는 게 이것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종목들 주무시기 전에 딱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이 제공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목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좋은 사건이 터지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악재가 터지면 꼬라박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애매한, 정말 그렇지 줄다리기, 그런 애매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방어적으로 매매를 할 거냐? 저는 당연히 방어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공사판에도 나와 있잖아요. 안전제일. 하한가 맞고 떨어지는 보도블럭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전제일 그 모자 쓰는 방법밖에 없죠. 무조건 안전제일 모자 쓰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도. 언제든지 오버행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하나가 아니죠. 오늘의 시장 풍문들 9월 23일 매매 기법용 주요 시장 핫이슈입니다.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아침태양님, 제리큐님. 핫이슈. 금리 인상, 한전부지, 노후 건물, 암세포, 메르스, 조류독감, 환절기, 아토피, 섹스로봇, 블랙프라이데이, 가을 가뭄, 싸이, 아이유, D-Day. 자, 우리 회원님들 어떤 것들이 생소할까요? 어떤 키워드? 이 키워드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검색 키워드들이고, 이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 자본이 이러한 업종으로 쏠리게 되면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바로 테마가 됩니다. 테마.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 테마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생소한 거 없어요? 다 알고 계신 겁니까? 금리 인상. 여러분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내년 4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내년 4월까지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한숨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한숨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11월 1일부터 종목 정리 시작해야 돼요.
네? 11월 1일부터 종목 정리 시작해야 돼요. 종목 정리를.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다 던져야 되느냐? 아니죠. 금리 인상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사면 되죠. 그쵸? 예, 그건 간단한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고, 예, 나라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하면은 그 금리 인상으로 덕을 보는, 예, 이자연놀이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들을 하면 되지.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9월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싶어서 종목들을 보유를 했지만 12월 달에 또 확정 얘기가 나오면 정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다시 또 내년 4월 얘기가 나오면 또 들고 가는 거죠. 예, 줄다리기 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뭐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건데, 예, 우리는 그냥 뭐 그 흐름에 따라서, 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예, 한전부지. 자, 이건 왜 나왔을까요, 회원님들? 한전부지에 현대차 사옥이 올라갑니다. 115층인가요? 엄청난 건물이 올라가요. 그랬을 때, 예,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겠죠.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원초적으로 생각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네,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건물을 115층 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폐기물이죠, 폐기물. 왜? 한전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재성아, 그대가 바라는 영혼님. 예. 안 그렇습니까? 미라클님 정답. 예.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부수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수고. 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들 일단 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다음 키워드가 노후 건물입니다. 노후 건물. 이게 좀 애매해요. 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갖고 제가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고, 예, 뉴스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제 잘못은 제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후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80년도 90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낡은 건물들 많이 보이시죠? 예.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막 한창 그때 지었던 건물들 있죠. 1970년, 1980년, 1990년. 그때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거의 대부분 다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나라 지진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영화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150억 규모로 들인 디데이라는 드라마, 거기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진 빈도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무려 4배, 5배 증가를 하고 있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후 건물들이 대부분 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지진 좀 크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무너지겠죠. 예,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노후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은 아파트 수명은 30년이래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1999년도 2000년에 지어놨던 오피스텔은 15년 지난 오피스텔이면 그럼 지금 똥값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 조사를 해보고 뉴스를 보니까 2005년도인가? 2000년도 들어와서 지은 아파트들은 50년에서 70년 정도를 살 수 있대요. 예. 옛날에 지은 건 30년. 그러니까 지금 뭐 1995년도에 준공한 것은 조만간 이제, 예, 리모트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식. 네, 그래서 노후 건물들, 우리나라가 예전에 지어놨던 많은 건물들이 조만간, 예, 재건축을 하거나 부셔야 된다. 아니면은 뭐 다시 뭐 해가지고 살던가. 예,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뉴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예, 암세포. 예, 암세포. 우리나라 대학생이 기가 막힌 2015년 9월 22일입니다. 네, 야간 공개 교육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예, 전류 이상현 또는 풍문 간파로 검색을 하시면요, 예, 지금과 같은 카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폭스바겐 사건이라든가 유가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흥국들의, 예,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다시 한번 IMF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현재 나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매를 좀 강력하게, 예, 공격적으로 하기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 여러분들 지금 뭐 2015년도 매매가 좀 힘드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대로 뭐 버티신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었다라는 평이 좀 많거든요. 2015년이.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요. 그나마 호재가 하나 있죠. 이 추측성 기사인데 이거 오늘 저희 뉴스에도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 인상이 9월 달에서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예, 동결로 결정이 났는데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12월 달에 안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내년 4월로 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내년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것과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대립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